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거 고려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내란 행위 가담자 무겁게 처벌 불가피하대. 윤석열이 12.3이 났을 때 그냥 물컵을 내쳐버렸어요. 이렇게 바닥에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저려오고 온몸이. 몸에 새겨진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신 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직후 계엄군에 끌려갔던 남편. 뭔가 우당탕탕탕하고 집을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넘어서 막 오고 군인들이. 그때 와서 남편을 잡아가 버리죠. 울고 부르고 왜 데려간 줄도 모르고 잡고 막 해서 뿌리치고 해도 자기들이 차에 싣고 가버리니까. 남편 정동연 씨는 5.18 내란 우두머리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자택을 찾아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신군부에 체포 구금된 뒤 모진 고문에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다시 5.18이 난다면 저는 죽어본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세월이었어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계엄령 선포했을 때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또 제일 먼저 또 우리들을 또 잡아가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막 그 두려움 막 그런 것들이 조여왔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좀 여기서 속 떨리네, 속 떨려. 1시간 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어메. 아이고 잘했네. 저거라도 아주 해야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잘했다, 잘했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3년이란 걸 하니까 조금 위안은 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 전부 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내란이 일단 단기간에 성공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쿠데타 세력과 반쿠데타 세력으로 갈라져가지고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실제로 그렇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예, 비참한 삶을 살고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작전을 목격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던 5.18 항쟁이었습니다. 여기가 계엄군 있고 지금 신호등이 있죠, 빨간 거이. 거기까지가 시민군이 축치고 있는 자리. 그곳에 계엄군하고 우리가 한 100m? 여러 것 정도 들어있었지. 100m도 안 돼. 저 앞에까지 와 있어, 계엄군들이.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도 비극을 목격한 뒤 시민군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엄군들한테 저 시민들이 당하는 모습을 봤지. 군인 아저씨, 그러고 때리면 이 사람은 죽겠어. 그러고 때리면 썩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 때려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모양이요.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 거꾸로 돌아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와서 정의감이네 뭐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뛰어들게 돼 있어. 또 27일 날 도청을 진압하면서 진짜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 이게 계엄군이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또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빨갱이나 폭도로 이렇게 매도돼가지고 서글픈 꼴, 진짜 서름 많이 당했어요. 전두환 내란 세력 역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 좌배석 판사가 황상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론으로서의 판결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첫 공판기일에 법정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반란과 내란 수괴, 상관 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좌배석 판사였던 저는 전두환 피고인과 대각선으로 눈이 자주 재판 도중에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 그 표정 변화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번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해라는 단어, 사자가 나왔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지면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8개월 후 전두환은 석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금 방금 교도소 철문을 나와서 지금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기자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사면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도 거의 8개월 동안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건을 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사건에 올인했던 재판부 3인 중 1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공들인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아닌데 아무리 화해 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용서를 해준 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죄를 했더라면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등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느 분께서 영리 재판을 하시는데 구형을 때리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변함 없으십니까? 근데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이나 5.17 대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죄질이 이번이 가볍냐?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은 더더군다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면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즉 일반적인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9조를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근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등이 지금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이제 위험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많고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가 기존과 달리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조 실무에서 지기현 부장 재판장이 판단한 것과 같은 법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어떤 판단, 구속 기간의 판단 기준은 날로 했지 시간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점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어떤 국민들, 그다음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신을 갖게 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법적 사유 그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법률적인 그런 뭐 지적 호기심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었던 것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게인 세력이 힘을 얻고 갑자기 그 세를 불리게 된 것은 그 구속 취소 결정에서 기인한 바도 큰 것 같거든요.